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예제는 상태 전환을 스테이트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state driven transition이라 그러고, 상태 전환을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하면 또는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 그 문맥에서 상태 전환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제가 해볼게요. 우선 상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리턴 값을, 이런 애들의 리턴 값을 불리언으로 다 처리할게요. 여기서 바꾸지 맙시다. 컨트롤. 불리언으로 바꾸면 엄청난 에러가 뜨겠죠. 그렇죠? 그래도 꿋꿋이 참고 바꿔봅시다. 아직 에러가 많죠. 우선 얘는 상태 변화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상태 변화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생성자를 그냥 날려버립시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상태 전환이 필요 없는 것들은 false를 반환하면 돼요. 그런 것들만 먼저 조금 수정을 해 놓읍시다. 이것도 return false를 코딩을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return false를 디폴트 메소드로 쓰면 되죠. 상위에다가 인터페이스가 됐든 뭐 abstract 클래스가 됐든 바꿔주시면 돼요.
set state도 이제 필요 없고 여기서 할 거니까 this를 줄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얘네들 insert coin, eject coin 이런 것들이 뭘 반환해줘요? 불리언을 반환해주죠. 그렇죠? insert coin이 했는데 참이 됐어. 그럼 뭘까? current state는 뭘로 가야 돼? has coin state. if 얘가 참이면 current state는 no coin state. 여기가 어렵네. 여기는 냅둡시다 우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때 문맥에서 만들 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나가는 경우 이렇게 동전 투입하면 일로 가고 투입하면 이리로 가면 이런 것들은 만들기가 쉬워요. 추르면 가는 데가 뻔하니까. 이 상태에서는 여기로 가고 이 상태에서는 여기로 가는데 여기서는 추루가 오더라도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구현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상태 전환을 상태에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얘네들이 다 필요 없고 이거는 return true 얘도 return 아이씨 뭐야 return true 크랭크가 true이면 성공한 거죠. 껌볼을 줘야 되는데 껌볼을 주는 게 달라요.
대충 완성은 된 것 같은데, 보시는 바처럼 얘네들은 되게 심플해졌죠. 여기에 이제 전환 로직이 안 들어가니까 true, false만 하는 거니까 되게 심플해졌고, 그리고 문맥 자체를 안 받아버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쉐어하는 데는 이 자체가 되죠. 다른 거 고민 없이 쉐어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점은 있는데, 이 건벌 머신의 구현들이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한쪽이 간편해지면 이쪽이, 그러니까 스테이트 구현하는 코드들이, 이 코드들이 이렇게 여기가 복잡하면 문맥이 대단히 단순하고, 반면에 문맥이 2번 문맥이 이렇게 복잡해지면 얘는 단순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 이런 식으로 코딩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상태 패턴이라는 걸 적용하면 상태들에 해당되는 객체들을 만들고 여기서 각 상태에 맞는 코딩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뭔가 중복되는 코드가 있으면 여기로 끄집어 올려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로. 그러면서 얘가 인터페이스로는 좀 힘들면 여기에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패턴에서는 이런 상태 객체들을 이렇게 유지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태들을 현재 상태가 여기 있다가 다른 상태로 막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쭉쭉쭉쭉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상태에서 전환시키는 방법,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그 상태에서 전환하는 거죠. 문맥에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상태에서 전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요, 또 퓨어 스테이트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도 여기에 설명을 한번 쉬는 시간에 했긴 했는데, 뭐냐면 이런 상태 패턴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문맥과 그 문맥에 따른 상태들이 객체로 존재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이 있고 문이 상태가 2개면 문을 하나 나타내는데 객체가 3개 필요해요. 근데 내가 내 응용에 문을 10개를 쓴다 그러면 객체가 3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효율성 때문에 어떻게든 그 상태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좋고요. 그럼 그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상태를 그 상태에서 전환하지 않고 문맥에서 전환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여러 방법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제일 심플한 방법은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공유가 될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지만 상태들이 뭔가 그 어떤 특정 문맥에 대한 정보를 유지해야 된다면 공유는 안 되겠죠. 특정한 이 문맥이 있고 그 문맥 같은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에 이 문맥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정보를 유지해야 돼. 그럼 얘는 다른 문맥하고는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애들을 순수 상태라고 그래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메소드만 정의되어 있는. 그러니까 멤버 변수 가지지 않고 메소드만 정의되어 있는 그런 상태들은 순수 상태이고, 순수 상태는 아주 쉽게 공유가 가능하다. 근데 멤버 변수를 가지는 애들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해 보면 공유할 수 있게끔 바꿀 수는 있을 거다.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는 또 둘째 치고라도 어떻게든 편법이라든 뭘 동원하면 이런 멤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들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멤버를
제일 쉬운 방법 어디로 보내버리면 돼? 문맥으로 보내버려도 되죠. 그렇죠? 상태가 유지되는 어떤 정보를 문맥에다 보내버려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유가 하는 건 시그톤을 구현해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스테이트가 상태 전을 결정함. 항상 이렇게 하나? 아까 보여줬죠. 컨텍스트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인 규칙은 상태 전이가 고정. 한 상태 동일 상태에서 한 상태 전이 되는 경우에는 컨텍스트에서, 상태 전이가 동적이면 스테이트에서. 그러니까 전이가 복잡할수록 스테이트에서 구현하는 게 더 깔끔해진다라는 거예요. 문맥이 되게 어려워져요. 구현하기가. 이게 지금 또 해놓고도 이게 무슨 상태인지 또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처럼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true이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true인 다음에도 얘가 위너 스테이트인지 솔 스테이트인지를 구분해 줘야 되는, 내가 객체로 정했는데도 또 해야 되는 그런 조건문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상태 전이가 이렇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오직 한 상태로만 전이되는 경우에는 그냥 컨텍스트에서 하는 게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로 스테이트에서 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컨텍스트가 여러 개 존재하는 응용에서는 스테이트 공유가 가능하냐? 이거는 말하면은 내가 이런 컨텍스트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공유를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단점은 클래스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 무신 예에서는 위너 스테이트와 솔드 스테이트를 합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 하다 보면 요 상태를 딱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 모델링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록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 상태,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는 것은 가속성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드가 중복되고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상태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상태들이면 이 상태 패턴을 그리고 쓸 거면 분리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인터페이스 대신에 트렌 클래스를 사용해서 공통 코드가 있는데 자바 AS에서는 인터페이스에서 또 그 메소드 정의가 가능하니까 그 메소드 정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거에 따라서는 인터페이스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가서 뭔가 구현을 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얘기한 것지만 지금 만드는 코드들에 있는 그 시스템 프린트엘레는 원래는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복잡하거나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전략 패턴은 한 메소드만 바꾸는 건데 이 상태 패턴은 전체적인 걸 바꾸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전략 패턴은 상태에 따라서 특정 메소드에 있는 내부 내용만 바꾸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 상태 패턴은 이 A, B, C, D가 바뀌는 거죠. 요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상태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이 크게는 스테이트 드리븐, 컨텍스트 드리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테이트 드리븐, 컨텍스트 드리븐. 그러니까 이거는 스테이트 드리븐이고요. 여기서 바꾸죠. change state, 뭐 context change to state B. 그러니까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로 가겠고요. 이때 컨텍스트를 보통 이제 스테이트에서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유지하면 이거는 절대 공유는 안 되는 모델이죠. 그 다음에 컨텍스트에서 바뀌면은 보통 불리한 변수를 처리해서 상태가 변하냐 안 하냐. 그래서 여기에 다 조건문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조건문이 들어가는 게 정말 많이 만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 패턴 갔을 때는 이런 방법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는 거의 조건문은 없어요. 이렇게 구현할 때는 조건문이 거의 없죠. 아까 뭐 확률 때문에 50%인지 그것 때문에만 들어간 거고, 나머지들은 if문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법 이런 상태에 대한 getter, setter가 필요하는데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이런
만 제공하면 세터들만 있으면 되죠. 5개.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랑 요렇게 하는 거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방법 1은 상태에 컨텍스트 설정이 주어야 하는데 요것도 인저 전달해가지고 값수 인저 전달해가지고 전달 그 설정 안 해줘도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방법 1은 상태 전이가 상태 객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상태 객체는 형제 상태 객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스테이트 B로 가야 되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방법 2는 상대적으로 조건문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컨텍스트에서. 그리고 방법 2는 코드를 통해 상태 전이를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코드를 보면 코드를 읽어서는 그 상태 다이어그램을 다시 유추해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스테이트 드리븐은 그걸 유추해내기가 되게 쉬워요. 아, 여기서는 B로 가는 거구나. 이때 이거 되면 B로 가는구나. 이런 게 잘 보이죠. 근데 약간 그런 게 클래스가 많아지죠. 클래스가 많아지니까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 문제는 뒤에 가면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걔네들을 만약에 내가 싱글톤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멤버 유지하지 말고 각 핸들에다가 넘겨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스테이트 드리븐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 컨텍스트 말고 똥과 뭔가 여기에 뭐 스테이트 A가 몇 번 호출됐는지 이런 것들을 뭐 알아야 된다 그러면 쉐어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상태들이 이 컨텍스트 말고 다른 멤버까지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걔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고 여기 유지되는 멤버를 여기로 보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컨텍스트 드리븐에서 싱글턴 가는 거는 그냥 가시면 돼요. 원래 자체가 얘는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쉐어하기가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 싱글턴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자바에서 싱글턴 하면 싱글턴 하면 자바에서 어떤 방법을 구현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열거형. 그리고 또 떠오르는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열거형이죠.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열거형으로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자바에서는. 여기 코딩이 되죠. 여기다 코딩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핸들, 그러니까 4개 메소드 여기다 쭉쭉 써주는 거야. 그럼 여기다 코딩이 쭉 되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히 예시만 한번 제가 또 보여볼게요. 1번 갖고 한번 해볼까? 거버 스테이트를 열거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디폴트 메소드를 좀 만들어주고
어디 갔어? 아이씨, 뭐야. 왜? 이렇게 하지 마세요. sold out. 로코인이
보시면 열거형으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제일 첫 번째 방법처럼 열거형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상태 패턴처럼 이 열거형 자체를 상태 객체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거형이면 얘가 싱글톤이죠. 그렇죠? 싱글톤 자체가 싱글톤이 돼버리고 그러면 얘를 공유하고 싶으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대로 구현해 주시면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노코인 했을 때는 돈이 들어오면 해스코인으로 바뀌고 뭐 노코인에 취소하면 노코인, 손잡이 돌리면 위너나 솔드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고 껌볼 머신에는 그 4개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그 자체가 객체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현재 상태만 해주고 셋하는 거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면 코드가 훨씬 더 깔끔해지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패턴 쓸 때 가장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컨텍스트 드리븐보다는 스테이트 드리븐이 좋고 그리고 스테이트 드리븐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열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러면 요것만 보면 한눈에 상태 전이가 확 들어와요. 그렇죠? 아까 같은 거에는 요것들이 별도 파일에 만들어지죠, 보통. 근데 지금은 한 파일에 쭉 만들어지니까 상태들이 A에서 B로 언제, B에서 A로 언제 쭉 쉽게 보여집니다. Bird's Eye View라고도 하죠. 그래서 한눈에 그 열거형들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 같은데 스테이트 올터링 컨디션 조건식들이 있으면 스테이트 패턴 쓸 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이 스테이트 패턴 쓰게 되면 코드가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객체 수가 많아질 수 있어서 뭐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상태가 향후에 추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태 패턴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나중에 일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거기 이제 상태가 추가될 게 없는데 내가 이미 처음 방법대로 만들어 놨어. 그럼 그걸 굳이 그 상태 패턴을 바꿀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맨 처음 방법대로 이렇게 막 어딨어? 여기 갔어.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놨는데 상태 한 2-3개 더 추가해야 돼. 그럼 차라리 거기다 2-3개 추가하느니 를 상태 패턴을 변환시키고 나서 상태 패턴을 만드는 게 더 쉬울 수가 있고 더 깔끔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상태 패턴을 가지 말고 단순 리퍼링 통해 코드를 간결할 수 있으면 상태 패턴 이동하는 것보다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언어적 특성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언어에 따라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열거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깔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바에서는 상태 패턴을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적인 특성도 좀 잘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의 특성은 생성 쪽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는 객체 행위가 현재 상태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경우 객체 연산이 객체 상태에 의존하는 다중 조건으로 구성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그 스테이트 패턴을 리팩토링 하라는 건데 항상 이렇게 하지 말고 스테이트 패턴을 가기 전에 다르게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게 없으면 스테이트 패턴을 가면 좋고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지금 현재 구현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태들이 앞으로 더 추가되고 변할 수 있는 어떤 내가 개발하는 게 그런 거냐 아닌 거냐를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태 처음에 모델링 해놨는데 이게 한 2-3개월 뒤에는 이만큼씩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빨리 상태 패턴을 전환해 놓는 게 그 다음 일들을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장단점은 새 자식을 정의하여 새로운 상태를 쉽게 추가할 수 있고요. 상태 전이가 명백해지고요.
그리고 클래스가 하지만 단점은 매우 많아질 수 있는데, 이제 열거형 쪽으로 가면 뭐 어차피 우리가 이 얘를 안 써도, 이렇게 상태 클래스 안 써도 처음 가면 열거형을 쓰겠죠. 그렇죠? 처음 본 것도 열거형 쓰고 스위치해가지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대신에 열거형 쓰고 거기다가 코딩을 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자바 같은 데서는 상태 패턴이 되게 이제 좀 그 열거형 특성 때문에 적용하기가 되게 괜찮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할 때 추상 클래스 할 건지 인터페이스로 할 건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바 8 가서는 요 고민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멤버 정의하려면, 공통 멤버 정의하려면 추상 클래스 가야 되는데, 코드를 정의하기 위해서 굳이 꼭 추상 클래스를 안 되는 거죠. 자바 8부터는 여기다가도 디폴트 메소드 선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해보시고요. 그리고 상태 전이는 컨텍스트 할 수도 있고 스테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 복잡한 스테이트에서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감으로써 상태들을 공유할 수 있냐 없냐, 여기도 그게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태 공유, 그 부분을 잘 고민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